있어요. 노새 두 마리를 계속 보시면. 자, 우리 노새 두 마리가 우리 시작 부분에 우리 동네 빨리 이제 책 펴. 자, 책 펴. 자, 우리 동네는 서울 변두리의 어느 동네고요. 자,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 도시화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면서 노새마차를 이용해서 연탄 배달을 하는데, 자, 도시화와 노새마차는 맞지 않다고 그랬어. 자, 시대 흐름에 뒤처진 존재,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하는 존재로서의 노새와 아버지가 동일시되고, 그래서 소외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가족을 책임지려는 가장의 모습, 요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노새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 시대의 아버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동네에 새 동네가 들어섰고 우리 동네 모습이 약간 바뀌기도 했지만 새 동네와 우리 동네, 구동네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지 않고 단절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발단이었고, 전개는 노새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내력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집에 노새가 없다까지가 전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노새가 달아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노새를 찾으러 막 다니는데요. 자, 그러다가 못 찾고 결국엔 집에 돌아오게 되죠. 자, 우리 여기까지 중간중간 나왔던 시대적인 배경을 나타내주는 소재 찾는 거. 자, 소재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통행금지 시간이 다 돼서야 돌아왔지만 결국 노새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원래 말마차를 몰던 사람이고요. 하지만 어때? 시대 흐름에 뒤처지고 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숨은 오기, 자존심도 좀 부려봤고요. 그리고 꿈으로 빠져듭니다. 자, 꿈속은 뭐라고 그랬니? 바로 1인칭 서술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보지 못했지만 노새가 그냥 달아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거예요. 자, 이제 노새가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골목에서부터 노새 꿈이죠. 자,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만치 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에 가는 곳을 쳐다보고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자, 그리고 여기 밑줄에 볼까?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자, 여기다가 왜 밑줄 했냐면 바로 노새는 시대 흐름에 뒤처진 존재, 구동네 사람들과 비슷하다. 그리고 소외됐지만 힘겹게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아버지를 상징한다 라고 했어. 자, 이렇게 도시의 빈민 혹은 도시의 그 발전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한번 자유롭게 달려보고 싶어.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자, 노새를 힘들게 하던 게 다 사라져요. 여기도 표시해볼까? 연탄찜. 자, 여기 밑줄해 주세요. 연탄찜을 매지하는 몸은 훨훨 날 것 같았다.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자, 이제 노새를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자유롭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 내용 연구 한번 보세요. 자, 꿈속 노새의 모습과 상징적 의미. 자, 노새를 힘들게 하는 걸 다 벗어 던지고 한번 신나게 달려보고 싶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상징적 의미. 자, 산업화 도시화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자, 바로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 구동네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힘겨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꿈을 통해 나타내줍니다. 자유로워진 노새의 모습.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앗엇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퉁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매 소리를 지르며 퍽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퉁이가 대구르르 굴렀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머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밍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난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획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 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국이 잘 자르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번 들자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자, 지금 자유롭게 노새는 달리는데요. 자, 문제는 많은 소동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 하얀색 경찰차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자, 점점 복잡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는 아까 횡단길보다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 하는 노새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때에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웩웩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분홍색 하일짝이 나뒹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 옆으로 깊이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대생이 자 우리 여기도 역시 예전에는 대학생들 배지를 달고 다니면 학교 배지. 요즘은 중고등학교 배지 없죠. 학교 교표 아니 교표 몰라요? 아마 교복에 붙어 있을 거야. 그 마크를 배지로 해서 옷에다가 그때는 교복 안 입으니까 대학생 요거 달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보면 부유함과 부러움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황망이 길 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 토막 쓰러지듯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둘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번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좌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에 벌집 쑤신 듯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갔다. 콩나물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사과알이 대굴대굴 굴렀다. 미꾸라지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테토로 녹감이 나풀거리고 제주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낫지가 미끈둥 길바닥을 메웠다. 자, 굉장히 생동감이 넘치게 묘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새 어디 갔어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자,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를 떨고는 다시 한 길로 나왔다.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잣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죽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오듯 해서 내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 자 우리 검은 물도 표시해볼까?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앞부분에서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배달을 한번 갔다 오면 검은 때는 속살까지 들이박히는지 털어주면 다시 그 모양이라고 했어. 또 아버지도 연탄을 배달하기 때문에 자, 다 새까맣죠. 국방색 신발도 새까맣다고 했어요. 바로 이 검은색은 뭐라고 그랬니? 고된 노동을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노동이 씻어져 내려가죠. 이제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노새는 벌써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고속도로였다.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췄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요. 특히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떠나갑니다. 자, 그럼 어때? 노새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이 꿈은. 자, 그래서 우리 옆에 가면 소재의 의미에다가 별표해 볼까요? 자, 검은 물. 바로 연탄 배달의 흔적입니다. 여태까지 노새는 너무 힘겹고 고단하게 살았다라는 거 검은색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 준다고 했고, 자, 이제 몸에서 검은 물이 흘러내렸으니까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게 됐죠. 자, 노새는 고속도로를 타고 달립니다. 하지만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자, 먼 곳으로 떠나고 다시는 노새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기중 활동도 한번 볼까? 자, 나의 꿈. 자, 나는 오죽하면 노새 꿈을 다 꾸겠니? 그만큼 노새를 간절히 찾고 싶다는 거. 하지만 찾을 수 없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냥 단지 암시입니다. 암시. 가파른 골목길이나 살얼음 같이 필연성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럴 거야 라고 막연하게 암시하는 역할이에요. 자, 이제 꿈에서 깹니다.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의 꿈으로 하여 어쩐지 헛헛했다.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 노새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꺼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역시 어린아이다운 그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아버지와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자, 눈 뜨자마자 나와요. 자, 큰 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자,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자, 날씨. 자, 추운 날씨를 나타내는 데다가 밑줄 해주세요. 자, 날씨가 몹시도 찼고요.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맵습니다. 자, 귀가 따갑게 아려오는 듯하자 아랫도리로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어요. 자, 겨울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노새를 찾으러 다니는데 새벽이 일찍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자,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 자, 날씨도 일종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배경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니? 인물이 처한 어떤 상황이나 혹은 인물의 심리나 혹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추운 날씨, 바로 아버지와 나의 불행한 상황, 그리고 노새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못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리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계속 알려줍니다. 자,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나는 언뜻 간밤에 꿈이 생각났다. 자, 시장에 달려갔지, 노새가.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들어 시장 쪽으로 갔는지. 나는 말해놓고도 좀 웃었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져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토막처럼 단단했다. 자, 손이, 자, 곱게 자란 사람들 어때? 손이 아주 곱단 말이야. 자, 근데 아버지는 어때? 크고 투박하고. 자, 투박하다 무슨 뜻? 생김새가 볼품없이 둔하고 튼튼하고
단단한 손입니다. 자,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 자, 아래 설명 나오고 있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든 일을 해온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아버지 힘들게 고단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는 거. 자, 가장의 책임감이죠. 자,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웃었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왜요? 자, 나는 그렇게 아버지 마차를 졸졸거리면서 쫓아다녔는데 왜 손을 한 번도 못 잡았을까? 물론 아버지 일하느라 바쁘니까 손잡고 여유있게 걷지도 못하지만 특히 여기 아래에 시대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당시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거나 케어하고 손잡고 다니지를 않아요. 자, 아이들은 엄마가 돌보고 엄마가 손 붙잡고 다니는 거고 아버지랑 같이 나들이를 간다고 해도 아버지는 그냥 앞서 걷고 뒤에서 엄마가 애들을 챙겨서 가는 그런 시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도 표시. 자, 우리 여기 가부장적인 사회상이 나타난다. 자, 아버지랑 손잡고 걷는 거 이때 당시는 흔치 않은 일이야. 자,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자, 왜? 다른 애들은 아버지 손 잡고 안 걷는데 나는 지금 아버지 손 잡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나만 보는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겠지? 자, 그래서 뿌듯하고 아버지랑 옆에 자, 가족이라는 유대감, 저 이것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관심 없어요. 자,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거리는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 여기도 표시. 자,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죠. 자, 얘네들 점점 더 힘들어지고 노새를 찾기는 어렵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자, 아무도 관심 없어. 자,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자, 왜 길 잃은 나그네 같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고 자, 길 잃은 나그네. 나그네는 뭐를 찾아? 인가, 사람이 사는 집을 찾아서 하룻밤 묵어가야 되겠죠? 자, 근데 인가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새는 보이지 않고요.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 그럼 집이 있다라는 그 희망이죠. 저기 가면 불빛이 있네, 집이 있겠네. 자, 그러면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은 뭘까? 노새에 대한 단서나 노새가 어디쯤에 있을 거라는 희망,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노새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노새를 찾을 만한 단서도 없어요.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자, 막막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때? 길 잃은 나그네에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여기까지가 위기예요. 노새를 찾으러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죠. 자, 그래서 노새를 찾다가 꿈을 꾸고 자, 꿈속에서도 노새가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눈 뜨자마자 노새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자, 여기가 위기다. 자, 자유롭게 날뛰는 꿈속의 노새, 바로 산업화 도시화에 뒤처진 사람들, 아버지나 구동네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고 자, 노새를 찾는 아버지와 나의 모습. 자, 아무도 관심 없고요. 자,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길 잃은 나그네에다가 빗대어 표현해 줬습니다. 자, 이제 절정이죠. 자, 동물원이 나오면 절정이야. 동물원부터 절정. 자,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가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물애기들과 함께 와본 것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으로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발을 멈춘 곳은 얼룩말 있는 우리 앞이었다. 얼룩말은 2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다가도 밑줄 해주세요. 자, 바로 동물원은 뭐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곳입니다. 왜? 동물원에 왔더니 뭐가 있어요? 얼룩말이 있어요. 얼룩말이랑 아버지를 번갈아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말과 닮았네. 노새와 닮았네. 자, 지금까지 노새는 어땠니? 고대에게 연탄 마차를 끌었단 말이야. 바로 이렇게 노새와 같이 고된 삶을 살아온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되게 고생하면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공간,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공간, 여기가 동물원이고 혹은 떠올리게 하는 소재하면 얼룩말이 되겠죠. 자, 계속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자,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 자, 그렇게 예전에는 말도 그렇고 노새도 그렇고 다 짐을 실어 나르거나 말 같은 경우는 사람도 실어 나르고 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죠. 바로 아버지 어떤 사람? 이렇게 고되게 노동하며 사는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자,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얼룩말을 번갈아 보면서 아버지 말과 노새를 닮았네 라고 떠올립니다. 자, 여기 뒷부분에서 왜 노새가 닮았을까? 자,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가 봐. 아니면 원래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닮아졌나 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동물원이 나오면 절정입니다. 자, 동물원에서 나는 아버지가 노새와 닮았다고 생각하죠. 자, 노새를 닮은 아버지, 생김새도 비슷하고, 자, 힘든 노동을 하고요. 자, 시대에 맞지 않는 뒤처진 존재라는 것도 닮은 점이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결말이죠. 자, 이제 동물원을 나와서 이제 술집으로 가면 결말입니다. 자,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췄다.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런 눈초리로 쳐다봤으나, 자,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내 시선을 거두고 역시 무관심해집니다.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들을 힘껏 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응.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자, 여기 중요하죠? 여기 별표 해주세요.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여기요. 자, 여기는 별표. 자, 아버지는요. 자, 여기서 술을 마시면서 어떤 절망감이나 좌절감, 뭐 앞으로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좀 풀어냅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바로 아이고야. 자, 그리고 나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더 다지죠. 자, 바로 노새가 없어져서 노새 역할까지 하겠다. 가장으로서의 여기 뒤에다가 밑줄 가장으로서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책임의식,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요것을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자,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힝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었다. 자, 노새가족인 게 너무 즐겁고 좋대. 자, 지금 어때? 어린 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하고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나의 순수함. 여기다가 밑줄 여기. 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그 까마귀 새끼라고 불러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것도 긍정적인 태도였죠? 자,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자,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우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루고 갔다는 것이었다. 자, 지금 뭡니까? 자, 야박해요. 자, 지금 상황이 노새도 없어지고 돈벌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와중에 아버지를 잡아 놓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아버지 의지를 다졌는데 이게 다시 꺾이죠.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뒤룩뒤룩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자, 지금 누가 나가는데? 아버지가 나가는데. 자, 그래서 아버지는 뭐다? 또 한 마리의 노새. 자, 여기서 노새 두 마리는 누구다? 한 마리는 진짜 연탄 마차를 몰던 노새. 또 한 마리는 노새처럼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소외된 우리 아버지. 자, 요것을 의미한다는 거. 자,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자, 깨달았죠.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자, 시대 흐름에 뒤처진 존재. 자,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해 와서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노새 같은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게 자, 네모한 건 지금 노새랑 대비되는 소재 시대 흐름에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자, 노새는 시대에 맞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와 노새가 대조된다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찾는 거 너무 쉽죠?
자,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바로 아버지를 찾아서 뛰어나가는 나의 모습. 자, 그럼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자,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자, 뭐다? 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나타난다. 또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떨쳐내고 의지를 다지는 부분이다. 자, 아버지는 노새와 같아요. 어때? 둘 다 새카매요. 자, 그리고 힘들게 가파른 골목을 오르내리며 연탄 배달하고요. 자, 도시와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라는 점에서 닮았다라는 거. 자, 우리 뒤에 작품 해설하고 정리 여기까지만 보고 싶게요. 자, 이 글은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삶의 공간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자, 그럼 여기 밑줄에 볼까?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다. 자, 그래서 삶의 공간이 급변한다. 이건 무슨 얘기니? 바로 다 판잣집만 있고 그랬었는데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동네 모습이 막 바뀌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주택이나 슬래브집에 살게 되는데요. 여기가 급변하지. 바로 이렇게 급변하는데 거기서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도 문화주택이나 슬래브집에 들어가냐? 아니요. 여기서 소외됐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자,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나의 가족은 고향을 떠나 도시 변두리에서 노새 마차로 연탄 배달하며 가난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가파른 골목길에서 연탄 마차가 미끄러지고 이 틈에 노새가 달아나자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거리를 헤매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아버지는 노새를 잃은 상실감을 떨치고 자신이 노새가 되겠다고 말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만 노새가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아버지를 절망하게 만든다. 여기까지가 줄거리죠? 자, 제목 노새 두 마리는 자, 바로 여기다가도 밑줄 제목의 의미 노새와 노새를 닮은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 글에서 노새는 또 뭘 상징한다? 밑줄에 볼까?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 빈민을 상징합니다. 자, 이 글은 어린아이인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 특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고달픈 삶을 어떤 평가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아버지의 힘든 삶이 더 절실하게 오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고단 삶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제 같은 경우는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빈민의 고단한 삶. 자, 특징 보시면 어린 화자인 나, 서술자 나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삶을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합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화해서 보여주니까 아, 참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더 절실하게 와닿는다는 거. 자, 노새는 상징적 소재였고요. 자, 바로 70년대 시대상이 잘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쉬었다가 할게요.